1324번. 첫 항이 2000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뭐 결국 A에는 2000 곱하기 2분의 1의 n-1 제곱입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tn이라는 애가 A1 곱하기 A2 곱하기 AN까지 곱한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라 등비수열의 곱이죠. 등비수열을 곱하는데 곱하기를 진행하는데 왜 최대라는 말이 나오냐? 등차수열이랑 마찬가지 아이디어예요. 등차수열에서 최대라는 멘트가 나오는 이유는 0보다 작은 걸 더하는 건 결국 빼기니까 작아진다는 개념 때문에 최대라는 말이 나왔다면, 등비수열의 곱에서 최대가 나오는 이유는 1보다 작은 걸 곱하는 건 나누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얘가 최대가 되려면 1보다 작은 걸 곱해서는 안 된다. 즉 AN은 1보다 커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2000 곱하기 이 n-1제곱분의 1이 1보다 큰 거니까 이 n-1제곱이 2000보다 작은 거고요. 그럼 n-1이 뭐 1, 2 해서 10까지만 됩니다. 11제곱이 되면 2048이라서 2000보다 크니까. 그래서 n의 최대값은 11 이게 되겠습니다. (1330번)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3 얘가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등비 중항에 의해서 가운데 거의 제곱이 둘의 곱과 같죠? 3, 즉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3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뭐죠? 30도죠? 0도부터 90도까지라고 말했으니까 44번 공차가 6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 AK, A8은 등차수열이고요. A1, A2, AK가 등비수열이래요. 아니 애초에 AN은 등차수열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등차 중항이잖아. 그치? 그래서 K는 뭐예요? 그냥 깔끔하게 A5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치? 가운데 있는 거니까 2와 8의 가운데니까 5죠. 그럼 얘가 첫 항이 뭔지 모르겠는데 A와 A 플러스 6, A 플러스 24가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이니까 뭘 이용한다? 등비 중항을 이용한다. A 플러스 6의 제곱이 A 곱하기 A 플러스 24 A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은 A제곱 더하기 24A A제곱 A제곱 날라가면 A는 3 이렇게 되겠죠. 5랑 3의 합이니까 답은 8이 되겠습니다. (1359번) 공간이 모자랄 것 같죠? 1359번 왼쪽으로 넘어가서 2, A1 아니죠? 2 그리고 A2, A3, A11, 40
이렇게 수열을 잡았대요. 얘를 A1로 잡았고요. 얘를 A4, 12로 잡아서 등비 수열이랍니다. 그럼 얘가 사실은 뭐예요? A12니까 2 곱하기 R의 11제곱이거든? 그래서 R의 11제곱이 얼마다? 20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얻었죠. S10이라는 것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문제에서 말한 T12는 얘가 AR의 n-1제곱의 합이라면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제곱의 합이 T12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1-R분의 1분의 첫 항 곱하기 1-R분의 1의 12제곱 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그냥 1-R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분자분모에 R의 12제곱을 곱해주면 2 곱하기 R의 11제곱 12제곱 마이너스 1 잠깐만 12제곱 곱하면 이거에 R의 12제곱 분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분자분모에 12제곱 곱한다 하지 않니? 그럼 이거 집어치죠. 얘가 되는데 이것만 조금 정리해보면 2 곱하기 R의 11제곱에 R-1분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T12, 제가 S12. T12 부분에 S12는 얘랑 얘를 나누어 주는 거니까 똑같은 거 날라가고 그래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번분수라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곱은 이거의 곱과 같다. 이거 곱분은 이거 곱이라고 쓰는 거 아는데 그거를 이 눈에 보이는 게 명확하게 있잖아? 똑같이 생겼다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분모고 얘네 둘이 분자면 분모끼리는 약분할 수 있고 분자끼리도 약분할 수 있잖아. 요 정도는 그냥 해도 돼요. 분모끼리 분자끼리는 약분 가능하다. 번분수에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없죠? 얘 곱하기 얘, 이거 분의 이거라서 4 곱하기 R의 11제곱 되고요. R의 11제곱이 20이라 했으니까 답은 8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수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번분수 형태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번분수를 매번 저렇게 다 이거 분모, 얘가 분자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약분한 거 또 쓰고 굳이 한두 줄 늘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진행하세요. 그게 나아요. 알았죠? 그 정도는 연습의 영역입니다. 그 정도는 연습의 영역이에요. 1360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 A2는 AR의 A10과 같다. 그럼 뭐 약 지워지면 A는 R의 8제곱 A1 곱하기 더하기 A9가 20이다. 근데 R 8제곱 바로 위에서 A라 했단 말이죠. 이거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0이 0인 거라서 A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5는 조건에 의해서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나왔죠. R의 8제곱이 4니까
R의 4제곱은 2 정도다. 뭐 이렇게까지만 해볼까요? 원하는 게 A1 더하기 A3 더하기 A9분의 곱하기 A1 마이너스 A3 더하기 A9까지. 둘 다 등비수열의 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첫 항이 4곱, 공비가 R제곱인 상태라면 얘 같은 경우는 첫 항은 4지만 공비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R제곱.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A3이잖아. 얘가 된다는 게 다른 거죠. 그쵸? 일단 등비수열의 합을 곱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부터 써주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라고 할게요. 1 마이너스 공비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10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5제곱, 그럼 플러스 R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R 4제곱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20제곱이 됩니다. 자, R 4제곱이 2라고 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5제곱, 32가 돼서 4 곱하기 31. 틀렸죠? (2의 5제곱) 31. 이게 4 곱하기 4인데 맞죠? 그래서 이게 4 한 번만 더 곱하면 496 이렇게 되나요? 네. 4끼리를 안 곱하고 옆에 있는 애들끼리만 곱해서 문제가 생겼네요. 1363번.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뭐 SN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개수 이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이 SN이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SN 빼기 2. 그럼 뭐야? 이거의 절대값인데. 그럼 여기에서 2 뺀 거니까 2의 n-1제곱분의 1이죠. 그게 100분의 1보다 이하다. 그러니까 2의 n-1제곱이 100보다 큰 거 찾는 거고요. 얘가 7일 때, 8일 때, 9일 때. 즉 얘는 8 이상이다. 최소값은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130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은 잘 써줘야죠. 이 정도 공식은. 1372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 A2, A10까지 더한 거 R-1분의 첫 항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A11부터 A20까지 더한 거 R-1분의 첫 항이 AR의 10제곱이죠. 공비의 개수 몇 개예요? 10개. 30이죠. 둘을 나누어 주면 R의 10제곱이 6이다. 이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A1부터 A30까지 더한 거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R의 10제곱은 6인 걸 구했어.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R과 A를 구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한다고? 아, 이거 뭐야? 10제곱근 6이야. 10제곱근 6이라고. 이걸 쓸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R은 10제곱근 6이 맞지, 이게 맞아. 근데 이거를 굳이 써야 돼? 아니라고. 이걸 써야지 사실 A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거랑 A를 구할 이유가 없다고. 식을 변형시킨다, 등장시킨다라는 개념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A랑 R을 구하려고 하면은 망합니다. 왜? 너희가 그 계산력을 다 감당할 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얘네랑 관련 지어서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R의 30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얘랑 얘에 대해서 지수가 3배 됐다는 거는 세제곱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얘랑 얘는 세제곱 관계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에 따라서 얘를 쓸 수 있음을, 자, 정신 차리세요.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음을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런 생각을 해? 이거 내가 계산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니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쉽게 계산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바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으니까 차선책을 찾는 거야. 근데 얘가 뭐라 했죠? R의 10제곱 6이니까 얘는 36 더하기 6 더하기 1. 그럼 43이에요. 215.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등장시킨다는 개념이에요. 다 구하는 게 아니다. 75번. 등비수열 파트에선 분수꼴이 많이 나온다 했어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왜? 등비수열의 역수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이에요. AN이 AR의 n-1제곱이면 AN분의 1은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제곱이거든.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건 R-1분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A1분의 1부터 A10분의 1까지 더하는 건 (1-R분의 1분의 A분의 1 곱하기 1-R의 10제곱분의 1이고요. 분자 분모에 R의 10제곱을 곱한다 치면 A 곱하기 R의 10제곱 곱했으니까 R의 10제곱 마이너스 R의 9제곱 곱하기 분의 R의 10제곱 곱했으니까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좀 다시 정리하면 A R의 9제곱에 R-1분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부탁인데 여기 파트는 유형 11에 써있는 것처럼 공식 외운다고 까불지 말고 정석대로 하세요. 알았죠? 이거 기억하는 놈을 본 적이 없어. 알았지? 너희가 외울 수 있을 정도면은 외우라고 추천해. 근데 이거 내가 외운 걸 본 적이 없어. 어설프게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계산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기억력을 믿어 하는 사람은 해도 괜찮습니다. 추천하진 않아요. 자, 얘랑 얘가 지금 얘 4죠? 뭔 생각이 들어요?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4분의 256 64가 얘랑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A, R 9제곱분의 1분의 A라서 A제곱 R 9제곱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A1 곱하기 A10이 얘거든. 그래서 A1 곱하기 A10은 64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제곱 곱하기 R 9제곱 64인데 그 다음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했으면 실제로 A랑 R을 구할 수는 없거든, 저걸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게 A1 곱하기 A10이잖아. 그걸 실제로 써보면 뭐야? 얘네? 이건 이미 내가 구했는데? 라고 구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계산을 멈추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문제를 바라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1 곱하기 A10이라고. A1 곱하기 A10은 A 곱하기 AR의 9제곱, 즉 A제곱 R의 9제곱이며 그럼 당연히 여기서 계산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답은 64. 76번. 76번은 저거대로 하면 돼요. 되는데 지난번에 대충 설명했던 것 같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봅시다. A에는 AR의 n-1제곱이라 A3 곱하기 A5는 AR 제곱 곱하기 AR 4제곱이라 A제곱 R 6제곱인데 그게 A1이랑 같대요. 즉 AR 6제곱은 1입니다. 시그마라는 거 이게 사실 등장하지 않았지만 설명은 했어요. 그쵸?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쵸?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이라는 것도 A1분의 1부터 AN분의 1까지 더한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둘이 같대. 근데 내가 알려준, 지금 문제에서 나온 유일하게 알려준 게 AR의 6제곱, 즉 뭐야? A7이 1이란 거거든? 그러니까 A, AR, AR 제곱, AR 5제곱, AR 6제곱, AR 7제곱 이렇게 써지고요. A분의 1 더하기 AR분의 1 AR 5제곱분의 1 더하기 AR 6제곱분의 1 AR 7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AR 6제곱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둘이 똑같아요. 뭘로 써? 1로 써. 그럼 얘가 뭐냐면 1에다가 지금 1에다가 R을 곱한 거라 R이고요. 얘는 1에다가 R 다시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R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헌데 그럼 얘랑 같네. 이것도 R분의 1이거든. 얘랑 같네. 이거 R이거든. 똑같은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 1을 기준으로. 그쵸? 그럼 지금 여기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그럼 여기도 6개 있을 거야. 그럼 여기도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 그럼 여기도 몇 개 있으겠어? 6개 있잖아. 그러면 총 몇 개의 항이에요? 13개의 항끼리 더하면 같아지겠죠. 똑같은 애들이 존재하니까 좌우로 6개씩. 그래서 1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식을 써도 돼요. 근데 공식을 안 써도 문제는 풀 수 있다. 1을 기준으로 대칭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79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원래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제곱이에요. 그쵸?
여기서 1회에 시행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운데 게 날아갑니다. 가운데 게 제거됐다. 가운데 거가 지금 4조각 중에 하나를 제거했다. 4분의 1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4분의 3만큼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1회를 진행했을 때 남은 넓이는 루트 4 곱하기 4분의 3이 남은 넓이가 됩니다. 그쵸? 2회를 진행했을 때 여기는 이미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걸 또 4등분씩 해서 지웠어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분할해서 똑같은 걸 제거했다는 건 나머지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제거했으니까 4분의 3 남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남은 부분은 얼만큼이다? 원래 루트 3 곱하기 4분의 3만큼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4분의 3을 또 곱한 것만큼 남은 거죠. 남은 건 이렇게 남아요. 원래 있던 거에 또 4분의 1이 제거된 거니까 4분의 3이 남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n회를 진행하면 남은 부분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10회 했을 때 제거한 부분, 10회까지 했을 때 제거한 부분의 합. 뭔 말이야? 그냥 전체에서 남은 부분 빼주면 되잖아. 그럼 그게 제거된 부분 아니야? 전체 얼마라 했어요? 루트 3이었죠. 남은 부분 얼마예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이죠. 답이에요. 몇 번이에요? 5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하니 다들. 힘내 얘들아. 시험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한 지가 20분도 안 됐는데 30분 되나?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졸면 어떡해. 80번 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애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넓이가 9였죠. 1회를 진행하면 9등분해서 가운데 걸 버렸대요. 9분의 1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고요. 무슨 말이에요? 9분의 8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에 진행한 경우 남은 부분은 얼마? 9 곱하기 9분의 8. 는 8이라고 쓰지 말고 놔두라고. 뭐하러 계산을 해? 계산 안 해도 돼. 2회를 진행했을 때 마찬가지로 가운데 건 이미 없고요. 그걸 또 등분해서 날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9분의 1을 제거했으니까 9분의 8이 남았다는 거고, 그래서 남은 부분은 9 곱하기 9분의 8. 원래 이거였는데 거기다 9분의 8을 또 곱하면 되죠. 이게 남은 부분이에요. 이 짓을 12회 반복하면 그냥 9에다가 9분의 8을 12제곱만큼 곱한 게 되죠. 그걸 이제 교재에서는 9의 11제곱분의 8의 12제곱이라고 쓴 것 뿐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남은 부분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남은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걸 우리가 지수부터 했잖아. 지수 활용해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 남은 부분 따지는 거예요. 제거한 부분이 아니라. 근데 이제 와서 제거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은 역시 이상해지는 거지. 여태까지 너희가 했던 행동에 반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안 돼요. 88번.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보다 어렵죠. 거듭 말했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더하기보다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간단한 이유죠. 당연한 이유고. SN이 PR의 N제곱 더하기 Q래요.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AN이.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쯤에선 말해보죠. SN이라는 게 여러분 시험범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AN을 구하는 건 맞는데 AN을 구할 때 얘는 좀 쉽게 돼요. 이게 됩니다. AN은 일반적으로. 물론 일반적으로 이 이상인데 C가 0이면 그냥 등차 수열이 되고요. C가 0이 아니면 N은 이 이상만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SN이 등차 수열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C만 0이면 돼요. C만 0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입니다. 그 등차 수열은 A 곱하기 2n-1 더하기 B로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암산의 영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SN이 PR N제곱 더하기 Q라고 돼 있으면 얘들아 좀 적어주지 않을래? 뭐 등차 수열 파트에서 안 했었잖아. 그치? 위에 적어줘요. 유형 13 위에. 이거는 AN을 내가 외우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P 곱하기 R-1의 R의 n-1제곱입니다. 얘가 AN이에요. 물론 N은 이 이상인데 이건 근데 내가 외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계산하게 봐라요. 이때 P 더하기 Q가 0이면 등비수열이고요. P 더하기 Q가 0이 아니면 N이 이 이상만 등비수열이 돼요. 교재에서는 요거는 설명을 해줬어요. 요거는 설명을 해줬는데 요거가 안 써 있어서 그냥 뭐 한번 적어만 두세요. 자, 그래서 제가 등비수열이라는 거 사실 봐달라는 건데 P 더하기 Q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P제곱 더하기 10의 Q 플러스 2제곱이라는 게 10의 P제곱 더하기 10의 P제곱 분의 102에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최소값을 물어봐요. 내가 항상 말했다시피 갑자기 나오는 뜬금없는 최대 최소는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뭐 아니면 뭐예요? 뭐 아니면 뭐야?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예요. 얘는 뭐 쓸 것 같아? 산술기하를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루트 10의 P제곱 곱하기 10의 P제곱분의 120 이게 됩니다. (1389번) SN이 2n제곱 마이너스 4n제곱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8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뭐예요? Sn-1은 8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Sn 빼기 Sn-1은 7 곱하기 8의 n-1제곱이 됩니다. n은 이 AN이죠. S1이 마침 7이라서 얘랑 얘는 실제로 등비수열이 되고요. AN 즉
7 곱하기 8의 n-1제곱이 3500보다 큰 걸 찾아달라는 거고, 8의 n-1제곱이 500보다 큰 걸 찾는 거고, n-1이 얼마일 때? 3일 때 512가 되면서 커져요. 그래서 n은 얼마? 4일 때 500보다 크다. 자, 1390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둘, 넷, 여섯. 7문제 남았습니다. 딱 하고 시험 보죠. 딱 하고 시험 봅시다. SN은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AN은 8 곱하기 9의 n-1제곱 이렇게 이야기했죠. 실제로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0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은 공비가 9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1-1분의 첫 항 8 곱하기 81의 4제곱 마이너스 1. 약분하면 10분의 9의 3으로 써있니? 3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며 니은도 맞다. 디귿 A2에는 8 곱하기 9의 2n 마이너스 1제곱인데 공비는 n의 밑이라 했죠. 그래서 81이 공비입니다. 당연히 틀렸죠. 이와 같이 되겠어요. (1397) S6 빼기 S3은 A4, A5, A6입니다. R-1분의 첫 항 AR 세제곱,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공비 3개 있으니까. S12 빼기 S6은 A7부터 A12까지. R-1분의 첫 항 AR 6제곱에 R의 역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됩니다. 여기고요. 72예요. 둘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72. 12는 이거분의 이거라고 하면 똑같은 거 날라가고요. 이거 약분되죠. 그래서 또 약분되고요. R의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됩니다. R의 세제곱을 X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0인 거라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3. 즉 R의 세제곱이 3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A10, A11, A12는 R-1분의 AR의 9제곱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어서 많이 본 형태가 있죠. 여기 6에다가 R의 6제곱을 곱한 형태, 즉 6에다가 9를 곱한 형태, 즉 54가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A랑 R을 직접 구하려고 하기보다 뭐 하자? 등장시키자 라고 말했어요. 등장시키자. 등장시킨 겁니다. 그쵸? (1398번) S9 빼기 S5, S6 빼기 S2. S9는 S9 빼기 S5는 A6부터 A9까지.
S6 빼기 S2는 A3부터 A6까지. 그러니까 AR의 5제곱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3제곱이고요. AR 제곱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분의 R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했더니 그럼 뭐야 이거 깔끔하게 약분되는데 R3제곱으로 그게 3이래요. 그럼 A7이라는 건 첫 항 곱하기 R의 6제곱인데 첫 항 곱하기 3의 제곱이라서 63. 얘도 4개의 항이고 이것도 4개의 항이라서 굳이 우리가 수열의 합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나열한 것만으로도 규칙이 보여집니다. 물론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표현대로 하세요. 표현대로 하세요. 수열의 합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R-1분의 첫 항 AR 제곱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 분의 R-1분의 AR 5제곱에 R 4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상관은 없어요. (1403번) A 2n-1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요. S 2n-1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래요. A1은 1이에요. A3, A5, A7, A9, A11, A12, A13, A15 이렇게 됩니다. S2n-1은 미안합니다. 문제를 잘못 봤어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요. 등비 수열인 줄 알았어요. 다시 쓸게요. 미안합니다. 네, 공차가 3이라 했죠. S1은 1이고요. S3은 얘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A14야. A14를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구하지? 그러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통해 뭘 하냐면 S15에서 S13을 뺀 다음에 A15를 빼주면 돼요. 맞죠? 그럼 A14만 남죠. S15에서 S13 빼면 뭐예요? 64. 22 빼면 42.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열은 기본적으로 규칙 찾기라고 했고요. 맞죠? 규칙을 이해 못하면 뭐 하라 했어요? 나열. 네, 나열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열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얼마인 줄 알고 나열을 해요. 애초에 몇 개도 나열을 안 해봤으니까 이거 더 나열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나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을 이해 못하겠으면 나열을 해서라도 규칙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SN을 제시하면서 AN을 물어보는 거는 거의 다 SN 빼기 SN-1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애초에 SN과 AN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SEN-1과 AEN-1을 제시해 준 거라서 걔네들 정도는 나열을 해보는 게 낫다. 그렇다는 거죠. 1404번. 열심히 존다.
잘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다음 시간에 시험 보면 알겠죠. fx는 k의 x-1, gx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입니다. hx가 fx 또는 gx래요. fx가 gx보다 이상이면 fx고요. fx가 gx보다 작으면 gx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hx는 fx 또는 gx 중 큰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큰 값. 큰 값을 따라간다. 중간에 환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환승한다는 겁니다.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1과 2분의 1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k의 x-1이라는 애가 이거 좀 널찍하게 그릴게요. 나는 좀 널찍하게 그릴게요. 이때 k의 x-1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환승한다는 거예요. 큰 쪽으로 환승합니다. 환승. 그러니까 맨 처음엔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와. 오다가 지금 여기서 똑같아졌고 노란색이 더 커졌죠. 그럼 노란색으로 환승해. 환승하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얀색이 더 커지죠. 그치?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하얀색으로 환승한다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가다가 하얀색에서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환승한다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시험지. 그런 구조인데 알았죠? 환승 시스템이에요. 환승하는 거다. 환승. 큰 쪽으로. 큰 쪽으로. 큰 쪽으로. 박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더 센 놈한테 붙는 거야. 더 큰 놈한테 붙는 거죠. 박쥐 같은 거예요. 박쥐 같은 거. 그래서 큰 쪽으로 환승한다. 자, 근데 문제에서 H2, H3, H4는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란 멘트가 왜 나왔냐면 1차식은 등차예요. 1차식은 등차라고 해서 H2, H3, H4가 등차라면 이거는 y는 k의 x-의 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H3, H4, H5가 등 비례. 그럼 뭔 말이냐면 얘가 H3, H4 다음에 얘 둘은 이미 등차 수열이라면 근데 얘가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건 얘는 y는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얘까지 y는 k의 x-의 위에 있으면 등비 수열이 될 수가 없거든. 등차 수열이 되지. 그치? 그건 불가능해요. 등차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인 숫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H2, H3, H4, H5라는 것은 K, 2K, 3K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5를 대입하면 여기다 5를 대입하는 거죠. 5 대입하면 얼마냐? 50, 35, 36이 되는 거죠. 여기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둘의 곱이랑 똑같고 약분하면 4, 약분하면 K, 즉 K는 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환승하는 거를 여러분이 낯설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수학상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고요. 그래서 수학하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수학2에선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승한다. 큰 쪽으로 환승하는 애다. 우선 그래프랑 함께 생각해 달라 했고요. 1410번. 1년 초에 x1, 2년 초에 x1, 그걸 8년 초까지 x1을 대입하고 8년 말에 돈을 찾으려고요. 연 이율이 2.5%라서 1.025고요. 얘는 1.025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2일 때 1제곱이니까 8이면은 7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8년 말이 됐으면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8제곱이 됐을 거고 난 이거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고 1.025의 8제곱을 1.22로 계산해달라 했으니 0.025분의 x 곱하기 1.025 곱하기 0.2가 됩니다.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하면 25분의 x 곱하기 1025 곱하기 0.22인데 1025는 나누어 떨어지죠. 이게 얼마로 나누어 떨어져요? 4, 11. 그렇죠? 41로. x 곱하기 41 곱하기 0.22가 451이래요. 어라? 그럼 이것도 약분되잖아. 그치? 11로. 오케이. x는 0.22분의 11. 22분의 115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1415번) 1415번. 올해부터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몰빵해서 받는데요. 8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으니까 8천만 원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800만 원과 10년 뒤에 800만 원은 다르기 때문에 10년 뒤에 800만 원을 갖고 싶으면 지금은 좀 덜 받아야 돼요. 라는 게 개념입니다. 1년 말에 800 받고요. 2년 말에 또 800 받고요. 10년 말에 또 800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2년 말에 800만 원은 이자가 붙어서 5% 1.0으로 곱한 이게 되죠. 2일 때 1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년 말일 때는 9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1.05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1.05의 9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죠. 10제곱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해요. 1.05의 10제곱 1.05의 10제곱이 1.6이래. 0.05분의 800 곱하기 0.6이 됩니다. 이거는 12라서 800 곱하기 12 9,600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10년 동안 받는 돈은 9,600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받고 싶댔잖아.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받는 거냐면 내가 지금 1년 초에 X만 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2년
10년 말이 되면 10년 초까지 이자가 9번 붙는다고 할 텐데 10년 말이 됐으면 이자가 10번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11년 지난 거니까. 이게 9,600만 원이 된다는 거라서 x 곱하기 1.05에 10제곱에 1.6이라 했죠. 1.6이 9,600만 원 되는 것. 즉 x는 1.6분의 9,600만 원, 즉 6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연금을 한 번에 수령한다는 개념입니다. 알았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10년 동안 8천만 원 받을 건데 그걸 한 번에 받으면 당연히 조금 받는 거예요. 당연히 조금 받는 겁니다. 알았죠?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 계산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식이 그러하다. 이게 상식이다 라는 말이에요. 알았죠? 이번 기본적으로 이 경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대요. 학교에서 별로 가르치질 않아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